윤상현 의원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인데 투표율 조작을 득표율 조작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부정선거 이야기는 선동이다라는 발언을 뜬금없이 해서 궁지에 몰린 이재명과 민주당 선관위한테는 휴하고 한숨을 쉬게 만들고 이걸 막 몰아붙이고 있는 오히려 국민의힘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들이 벙쪄서 아니 위원장 무슨 말하는 거냐. 박상규 위원 이 발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냥 네 글자로 이걸 이적행위라고 합니다. 이적행위. 이적행위로 지금 이미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조경태. 공통점은 다선 중진이다. 조경태가 6선이고 지금 이 윤상현이 5선입니다. 저는요 이 윤상현 씨가 제가 의원이란 말도 좀 아까워서 그냥 C로 부를게요. 윤상현 씨가 이 국조특위 위원장을 할 때 그 전날인가? 잇따라서 그러니까 전전날하고 중앙일보 또 조선일보에 그 일면을 통틀어 가지고 인터뷰를 한 걸 봤어요. 네.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잘해보겠다. 동행명령장도 발부해 보겠다. 뭐 깐깐하게 진행해 보겠다. 그래서 별로 원래 그때도 제가 윤상현이라는 사람을 안 믿었지만 네. 이번에는 한번 좀 믿어보자. 사실은 저는 왜 국조특위위원장을 윤상현을 시키지? 이런 거부터 사실 그때 의문을 가졌는데 그렇죠. 믿어보자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딱 하루 걸리더라고. 하루. 네.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 진행을 하는데 이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지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의원인지 알 수가 없게 굉장히 그 민주당이나 조국당이 볼 때는 안정적인 진행을 하더라고. 근데 국조특위위원장은 이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유일하게 국민들이 지켜보는 중요한 그런 이 조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권은 없지만 그래도 윤상현이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뭔가 좀 다를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걸 깡그리 날려버리는 진행을 했고요. 특히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선관위에 의한 재검표를 하자고 위원장이 해가지고 아니 그때 같이 했던 그 국민의힘 위원들조차 반대했죠. 반대를 하고 막 아니 뭐 하는 거냐고 그때 한번 이미 사달이 났었어요. 그때 이미 야 이거 윤상현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냥 어찌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결국 새는 바가지는 계속 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한 대로 부정선거는 선동이다. 이거는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이 할 얘기예요. 저는 이 말 한 것만으로도 이미 위원장 자격을 잃었다. 당장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박상규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 캐치해 주셨어요. 사실은 특검이 재검표를 해야 우리 국민들과 올림픽공원의 시민들이 청년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데 국조특위 차원에서 먼저 재검표하자. 이 주장을 했다가 1차로 그 국조특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고 그죠. 난리가 한번 났었거든요. 그런데 2차로 누가 봐도 우리 청년들과 올공의 시민들이 분노할 만한 부정선거 선동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 뜬금없이 박민영 대변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윤상현 의원을 욕하긴 쉬운데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정체성을 저도 좀 약간 인문학적으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중진이라고 하는 게 또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좀 불안정성이 있어요. 저는 윤상현 의원이 되게 좀 조바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온탕 냉탕 오가면서 오락가락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일단은 인천 지역에서 5선까지 했어요. 5선까지 했고 굉장한 다선 의원이고 지역구에서의 끝발은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5선쯤 했으면요. 기본적으로 뭐 상임위원장은 당연하고 원내대표 혹은 이제 당대표 뭐 하다못해 박덕흠 의원처럼 국회 부의장 이런 뭔가 공직 당직에서의 족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굵직한 족적.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냥 국회의원 공무원만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계속 뭔가 당심에 소구하려고 탄핵 때 이렇게 전면에 나서 봤는데
정작 우리 당원들께서 윤상현 의원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를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이거는 제가 그냥 단순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한 박탈감과 서운함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내가 전면에 뛰었는데 왜 당원들이 나를 좋아해주지 않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당대회를 열어도요. 그러니까 당대표는 전당대회 당원들이 뽑는 거고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뽑는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TK, PK 밀리고 당원들이 뽑는 당대표 선거에서도 자꾸 갈지자 행보를 하니까 당원들이 신뢰를 못 주니까 전당대회 나와봤습니다만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국조특위 위원장 이런 자리밖에 지금 없는 거고 지금 이제 당신으로부터 아예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대표 폐지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당대표 폐지하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공직 당직에 대한 욕심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우리 박성규 평론가님 말씀처럼 진짜 이적행위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정치인들도 지금 이런 얘기 안 해요. 지금 여론이 워낙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선관위에 대한 증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못하는 이야기를 국민의힘의 국조특위 위원장이 한다. 이거 민주당 좌파들이 이용합니다. 뭐라 그러냐. 윤상현도 부정선거 선동이라더만 그 실체가 없는 얘기 아니야? 국민의힘도 선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지지자들에게 사실 공격당할 빌미를 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윤상현 의원에게는 굉장히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조바심 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행보를 계속 보이시면요. 오히려 당심, 민심, 의심 전부 다 더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좀 숙지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규 위원님, 우리 박민영 대변인 분석 어떤가요? 뭔가 정치적으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근데 이해는 되는데 이런다고 뭐 더 호응을 받거나 지지를 받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보고요. 이 윤상현 씨를 생각하면 이 과거에 이 따라다니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살아온 족적에 의해서 연상되는 사람. 윤상현 의원은 먼저 떠오르는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였죠. 맞사위였고 또 그 이후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유명한 롯데 계열 재벌의 또 사위. 그러니까 이게 사위가 권력의 사위를 한번 하고 그 뒤에 뭐 이혼한 뒤에 또 재벌가의 사위가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 유명한 의사당에서 그때 박 전 대통령이 국회에 왔을 때 그 모든 사람이 들릴 만큼 했던 그 호칭이 있어요. 누나. 누님. 누나. 누님. 야, 그때 원래 얼굴이 좀 두껍긴 하지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친숙함을 보이는 것도 좋지만 의사당에서 그 어떤 주요 정치인 대통령도 그렇고 뭐 형님, 형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전에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별로 이렇게 좋은 기억을 남긴 의원들이 없습니다. 뭐 누구라고 다 일일이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그 뒤에 아까 말씀한 대로 4선을 넘어 5선을 적어도 이 수도권 인천이라는 중요한 데서 그 할 정도 되면 사실 대권 후보가 돼야 돼요. 그렇죠. 원래라면. 그리고 원내대표쯤은 뭐 당연히 한번 지내는 것이 맞다. 그러면 왜 그러면 그런 자리들을 다 비껴갔는가? 이게 자기만 알아서 그래요. 자기 이미지만 챙기고 자기 입속만 알고 그리고 나서 그런 아까 얘기한 전두환 또 재벌 그다음에 박근혜 이런 그 주요한 국면마다 그때만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뭐 어려운 처지에 빠지거나 뭐 물러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나 몰라라 하는 그걸 국민들이 다 보고 또 동료 의원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저 그 미추홀이죠. 그 지역에서는 뭐 선거운동 잘 해가지고 5번 된 거 이것까지는 평가하지 않을 수 없지만 나머지 정치인으로서의 그 행동 특히 이제 여당 의원도 해보고 야당 의원도 했잖아요. 그렇죠. 여당일 때는 꿀만 빨고 야당일 때는 투쟁해야 될 때 전혀 투쟁하지 않은 그게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국조위원장 특위위원장 윤상현을 좀 불안불안하게 봤는데 급기야 이런 일종의 대사고를 친 거예요. 대형 사고. 대형 사고를 치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오늘 국조특위에서 이제 민주당이 짰다는 듯이 재검표 이야기를 막 부각시킨다고 최윤경님이 슈퍼챗으로 알려주셨는데 이게 결국 민주당 전략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박상규 위원님 정치 오래 보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해요.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국민 밉상이 된 김용범을 만난다는 거.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왜 국조특위에서 민주당 좋아할 이야기를 할까?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다? 지금 재판을 받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결국 그 민주당 정권이 지금 사법부를 꽁꽁 장악하고 있으니까 뭔가 거기에 맞춘 움직임을 해줘야 재판에서 좀 살아날 구멍이 보이니까 그런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도 아니냐는 음모론, 의혹까지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 이제까지 정치 역사를 보면 좀 일리가 있는 의혹인 건가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을 생각하면 항상 양지를 좇는 그런 정치 행보를 해왔어요. 네. 제가 이걸 뭐 막말로 그냥 다이렉트로 표현하면 전천후 사꾸랍니다. 이런 정치인이 좀 있었어요. 과거에도 뭐 이 말이 참 재밌잖아요. 전천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치나 이런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쿠라. 사쿠라라는 것이 이제 벚꽃을 말하는 건데 이 양지만 좇는 정치인을 멸칭으로 부르는 말이 그 사쿠라예요. 저는 윤상현 씨의 이 정치 행보를 보면 좀 지나치게 이 밝은 데만 쫓아다닌다. 그러니까 우리가 5선을 활동한 정치인 윤상현이 과연 고난과 함께한 기억이 저는 거의 안 납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의 5선 중진 의원쯤 되면 더욱이 선거의 그 부정 문제를 지금 파헤치고자 하는 국조특위의 위원장이라면 올공 목소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야죠. 아, 그렇죠. 그리고 더 자주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적어도 이 다른 보직이었다면 몰라도 국조특위의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면 저는 저번에 한번 갔잖아요. 그 송파 그 개표소에 그때도 마치 남의 집에 온 것처럼 행동했다고. 거기 오신 시민분들이 있거나 하면 적어도 그분들 손이라도 그때는 그냥 그 재검표하러 공적으로 갔으니까 그 본인 발로 간 것도 아니에요. 네. 장동혁 대표처럼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지금 뭐 거의 수십 번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라고 본다면 예. 한 번쯤은 개인 자격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공적인 국조특위 위원장으로 갔다면 그때도 가서 그 재검표만 하고 그 위원들이랑 그 둘러보고 오지 말고 남의 집에 왔어요. 거기 그때 현장에 같이 했던 그때 엄청 더웠잖아요. 또 그럴 때 그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안 보였다는 것에서부터 저는 윤상현은 그때부터 알조였다. 결국 이 부정선거는 선동이라는 사실 이것은 주어만 바꾸면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이 할 법한 얘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걸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 입에 담느냐. 아까 그 재판거래설 같은 그 의혹도 제기했는데 저는요 본인의 재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육선하면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육선한다고 뭐 정권 잡으면 국회 의장 시켜줄 것 같아요? 이 국회 부의장감도 못 돼요.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 저는 정말로 이 분노하는 올림픽공원의 목소리를 이렇게 걷어차버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우리 멸콩TV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도 윤상현 퇴출에 관한 여론조사를 지금 하는 걸 여러 군데 봤어요. 거의 9대1이더라고. 9대1. 네. 거의 9대1 나와요. 그래서 저희 멸콩TV 결과 한번 알려드려도 될까요? 저희 18시간 만에 네. 무려 14만 명이 참여했어요. 아이고야. 네. 아니 일단 첫 번째 2달 반 동안 22,000명 서명받은 한 달들은 뭐 하는 거지? 우리 멸콩TV는 24시간도 안 돼서 14만 명, 네, 18시간 만에 엄청나네, 14명 참여하는데 근데 윤상현 퇴출 찬성이요. 97% 나왔습니다. 야, 이거 더하네. 퇴출 반대는 3. 3%. 9대1이 아니라 9.7 대 0.3이에요. 야. 놀라운 민심 아닙니까? 이게 제가 좀 이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첨언드리고 싶은 게 이게 바로 언론들도 알면서 침묵하는 이 자칭 쇄신파들의 정말 아킬레스건이에요.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제가 이 기자들과 소통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생각하는 장동혁 대표나 이 어떤 신동욱 최고, 김민수 최고 등 우리 지도부 그리고 안철수 의원처럼 지금 어떤 우리 지도부에 협조적으로 활동하시는 이런 어떤 중진급들 의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냐?
이분들은 사법 리스크가 없다. 음. 그러니까 야당의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요, 다른 게 아니라 사법 리스크가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여권은 사정 국면을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무슨 얘기 나오냐면요, 정청래가 되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김민석이 되면 내후년 보궐선거, 이 얘기를 대놓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정청래가 되면 특검 컨트롤해서 어떻게든 좀 빠르게 이 재판 결과 만들어서 정청래 끌어내릴 수 있는 재보궐선거를 만들겠다는 거고, 김민석이 되면은 전국의 안정화를 위해서 선거를 최대한 줄이겠다. 이 얘기를 좌파들이 한다고요. 뭔 뜻이냐? 그 정도로 여권은 사정 국면을 주도할 수 있고, 야당 정치인이 반대로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요, 여당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여당에 부역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한동훈이 한동훈 특검 무서워가지고, 아니, 김민석 그때 수석 최고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김여사 특검에 기여 못할 거면 한동훈 특검 우리가 안 할 이유 없지 않냐.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겁박을 해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인 거고, 역으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여당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권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역설적인 행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오세훈 시장은 재판정 재판받으러 들어가면서 우리 상식 있는 사람들이면 이재명의 이 정치인 사법 탄압이다, 무슨 뭐 정치 탄압이다, 그게 정상인데 엉뚱하게 장동혁 대표를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명태균 이슈 가지고 지금 사정 국면 주도하고 오세훈 시장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시선 분산시키고 나 쓸모 있는 존재야 라고 이거를 여권에 호소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비겁한 전략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유인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쇄신파라고 하는 껍데기조차도 이 사법 리스크를 비껴가기 위해서 일종의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기방어적인 이런 어떤 초식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실제로 그래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하게 작동을 하고, 이 윤상현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의 교집합이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공교롭게도 그렇게 또 똑같이 적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딱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조금 이따 우리도 얘기를 하겠지만, 주진우 의원이나 김민수 최고 등에 의해서, 지난 6.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지난 2025년 대선, 그 이전에 2024년 총선, 지금 전국을 이 모양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도적 다수당으로 만들었던 그 두 번의 선거에서 각각 합쳐서 70회 정도, 지방선거까지 합치면 무려 117곳에서 투표율을 이 타임머신 타고 갔다 왔나? 뭐 말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1시간 반이나 뭐 2시간 가까이 있는 투표율을 미리 써놓았다? 이 말도 안 되는 게 나왔는데, 이거를 그러면 윤상현은 부정선거가 아니라 이건 뭐 부실선거라고 할 건가? 이게 선동이냐? 그러니까 집단 최면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사교도 아니고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게 부실하다는 건요, 충실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국어 사전을 보면 충실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뭘 썼는데 숫자를 틀렸다거나 이런 게 부실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예요? 탐 크루즈 나온 영화처럼 미리 누가 누굴 죽일지 압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있을 투표율을 미리 적어놓은 것이 한 군데도 아니고, 각 선거마다 뭐 27곳, 뭐 40몇 곳씩 해가지고 117곳 드러난 것만. 그것도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만으로 밝혀낸 게 그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부정선거죠. 그렇죠. 네. 아니, 이걸 갖다가, 그 뉴스를 봤을 사람이 부정선거는 집단 최면이고 보수는 깨어나야 되고, 선동이다? 저는요, 이건 빨리 이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보내야 돼요. 이 이적행위입니다. 이적행위를 한 사람을 뭐 옹호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늘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적행위는 전시에는 즉결처분감이에요. 이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저는 이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이 관련된 논란에서 조중동이 침묵하는 것도 참 비겁하다. 그럼 조중동은 윤상현 의원 말처럼 그래, 이건 부정선거는 선동이다 라고 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 명백한 자료들을 보고 이제는 우리도 부정선거라고 믿겠다라고 하든가, 그렇죠. 눈치 보면서 관련된 입장을 거의 밝히지 않아요. 이 조중동의 비겁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유일하게 윤상현 말을 옹호한 사람, 바로
브레이크 뉴스의 김정기 칼럼니스트인데 이 사람 보니까 옛날에 중국 상하이 총영사였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중국 스파이와의 연문설이 그래서 우리 측 자료를 유출했다는 그러한 스캔들에 휩싸였던 당사자입니다. 이런 사람이나 부정선거 선동이라는 말을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민영 대변인? 아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피하 식별이 명확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재래식 미디어들 얼마나 비겁한지. 그러니까 재래식 미디어들 지금까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왔습니까? 마치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 자체가 음모론자하고 공론장을 해치고 있다라고 굉장히 준엄하게 꼬집었던 게 조중동 재래식 미디어였어요. 그런데 우리 박상급 평론가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투표율만 전산 조작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선관위는 전산 조작 자체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가능하고 실제로 조작을 했고, 이게 엑셀까지 보내서 조직적으로 조작을 했고, 이번에 주진우 의원이 추가적으로 밝혀낸 것은 계획적으로 조직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90분 뒤에 있을 미래의 상황을 예측을 해서 미리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애초에 숫자를 정해놓고 맞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표율 조작 얘기가 나오니까 이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들, 뭐 이제 조갑재 씨나 김종혁 씨 이런 분들이 뭐라고 딱 방어를 했냐면 틀린 거를 나중에 고친 거야. 이렇게 방어를 했어요. 나중에 고친 거야. 아니, 선관위 예. 대변인을 하지 왜? 제 그럴 말이요. 거면. 이렇게 즙을 짜서라도 성관이도 이런 방어를 지금 안 해요. 그러니까 친한계가 친선관위계인 거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네. 뭐 친한계들도 지금 보니까 그 나름 보스다 IP 2개 돌려가면서 그 투표도 조작하던데 그냥 뭐 조작의 달인들이에요. 단계도 조작하고. 아무튼 같은 궤도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성관이도 이런 식으로 옹호는 안 하겠어. 자기들의 과실을. 근데 지금 이게 주진우 의원이 밝혀낸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후적으로 고친 게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맞췄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작정하고 조작을 했다는 건데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이 사람들도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겠죠. 고친 게 아니라 애초에 작정을 하고 조작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체 성관이가 일단 나와서 입장을 밝혀야 되고, 이런 분들도 언제까지 성관이 대변인 노릇 할 겁니까? 좀 논리를 그렇게 짚자가지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이제 조중동도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야죠. 본인들이 과거에 참전을 했던 이슈가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언론이란 자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온 국민의 관심사, 오늘 오전에도 국조특위 가동되고 지금 합수본에 지금 특검에 온 국민적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는데 언론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피하 식별이 명확하게 된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조중동이 이렇게 침묵하는 거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레거시란 말이 원래는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레거시란 말이 이제 더 이상 안 쓰이면서 재래식 언론. 저는 재래식이라는 그 번역이 기가 막히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이라고 부르던 시장들이 원래는 그 전에는 용어가 재래시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재래란 말이 별로 안 좋으니까 같은 의미지만 이걸 전통시장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 레거시 언론이 원래 그 언론 방송 이쪽 그 신문 방송에서는 레거시 언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역사가 오래된 네. 언론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레거시가 아니라 그냥 재래식이다. 그럼 재래식은 화장실 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뭐 네. 후세식이라고도 하고. 후세식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재래식 언론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그런 의미를 담았다. 너희들 냄새나는 화장실이야. 한마디로 푸세식 화장실 같은 그런 언론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침묵은 동조예요. 동조다. 네. 침묵은 동조고, 그리고 창피하면 빨리 인정을 해야죠.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부실이란 말을 쓰는데, 부실은 어디 공사를 했는데 잘 지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금이 자꾸 가는 거, 이런 걸 부실공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 부실이고, 이렇게 명백한 조작의 증거가 나온 거는 그냥 통째로 그 건물을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 이건 건설의 비리고 부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실이란 말로 이걸 포장하려 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조중동을 비롯한 이른바 3대 지상파 무슨 뉴스 전문 채널, 뭐 YTN 연합뉴스 TV 제발 재래식 화장실 취급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더운 날 냄새나는 것은 아예 가지도 않는다. 더 이상 왜 그들을
재래식 언론이라고 부르는지 본인들이 좀 알아야 할 때가 됐다. 침묵은 이건 동조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저희가 선관위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게요. 오류가 나고 이걸 고치려고 조작했다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던 전산 조작이었는데 주진우 의원과 김민수 최고위원의 오늘 발표와 발언을 보면 미리 투표율을 얼마로 세팅해놓고 거기에 맞게 숫자를 조작했다. 이건 또 완전 한 차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아까 점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게 조작이 절대 불가능하다가 선관위 입장이었어요. 근데 조작이 가능했고 선관위 직원들이 조작을 했다까지가 일단 1차적으로 드러났죠. 근데 이게 선관위 직원들이 상부에 보고도 안 하고 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보도였는데 아예 알고 보니까 아예 윗선에서 그냥 지침을 줬다는 거예요. 엑셀표 만들어가지고 이것대로 해라. 여기서 빼고 어디 더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조직적인 조작이 있었던 건 맞네 까지가 입증이 된 건데 이제 그 아까 친한파 이상한 그 궤변을 펼치면서 논리를 또 즙을 짜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유 틀린 게 있으니까 나중에 고쳤겠지. 그러니까 전산 조작이 있었던 건 맞지만 고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한 차원 더 넘어가죠. 애초에 투표율을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입력을 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획적으로 조직적인 조작이 있었다. 그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가 이제 다시 궁금해지는 거죠. 왜 이렇게 90분 이후에 있을 일까지 미리 예측을 해서 마법사들도 아니고 예견을 해가지고 조작을 해놨나 이런 의구심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파만파 사태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왜 이런 행동이 벌어졌을까를 이제 밝히는 게 특검의 몫이겠죠. 자 여기서 투표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투표율이 지금 핵심적인 이렇게 정황상의 근거들이 나오는 건데 득표 수도 조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득표 수도 조작을 했다. 그럼요. 득표수에 대해서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궤도에서의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득표수도 만약에 투표율과 마찬가지로 조직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조작을 했고 그것이 어떤 계획 아래서 이루어졌다면 이건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닌 거죠. 선관위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 투표율에 있어서만큼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똑바로 반박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규명이 안 됐고 성역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직 우리가 선관위의 입만 바라보고 대법원의 입만 바라보고 선관위의 주장에 따라 주장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진실이 아니라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 일부 우리가 드러난 잘못된 부분들은 대법원의 주장들. 결과적으로 아예 문제가 있었던 건 맞는데 결과 바뀔 정도는 아니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십 표, 몇백 표, 몇천 표의 이런 부정들이 지금까지 묻혀왔던 겁니다. 그게 어떤 지역에서 결과를 바꿨을 수 있고 그 달라진 대표자가 우리 나라를 바꿨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건 정말 우리나라 이 민주주의의 기틀을 흔든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이 침묵을 일관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정말 비겁하다라고 하는 거고 대의제에 있어서 선거제가 흔들리면 권력구조 뿌리 자체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들의 그런 우리가 진심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뽑은 대표자야 우리가 그 사람들의 통치행위를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의제의 기본인 건데 지금 우리가 우리 대의제의 통치 시스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 심각성이 공유되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가장 문제가 이 검경 합수본이 지금 수사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재명이 나 개정형소법 안 읽어봤어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반문한 그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혹은 이미 읽어봤는데 안 그런 척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검경 합수본이 수사를 못한다는 그런데 왜 계속 수사를 하느냐. 빨리 특검으로 넘겨야 돼요. 특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때까지 진행된 모든 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올스톱 시킨 뒤에 그 자료를 다 넘겨받아서 그때부터 다시 수사를 하는 거예요. 특검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특검 체제로 넘겨야 된다는 걸 하나를 말씀드리고 자, 이자들이 그 선관위 직원들이 검경 합수본이라는 데 가서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처음에. 그거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딱딱거렸다는 거야. 그 우리 표현식으로 말하자면 수사를 받으러 가면 일단 누구도 좀 쫄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검경합수본 관계자 보고 그 선관위 직원이 이 딱딱거렸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 나 누군 줄 알아? 나 이거 뭐 네 눈에는 내가 무슨 선관위 이런 데서 직원으로 보이는 모양인데 나 뒷배가 든든한 사람이야. 그런 아나무인격인 말을 했어요. 수사기관에게 감히
아니 그거 나중에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지.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아니 저게 무슨 소리지? 쟤들 뭘 믿고 저렇게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냐. 하도 황당하니까 검경 합수본이 언론에다 흘려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했다. 왜 그랬을까? 지금 그 악귀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속된 말로 겁대가리를 상실한 선관위였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직원들 몇 명, 지금 나와 있는 그 지역별로 주진우 의원이 말한 그 세 개의 선거, 지선, 총선, 대선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군가의, 일단 아까 우리 장해찬 그 앵커도 얘기했지만 지침이 왔다는 거잖아요. 지침이 왔다면 지침을 내린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지침과 함께 일종의 조견표, 쉽게 말하자면 샘플이 갔어. 이대로 써. 그러면 누군가가 정답지를 만드는 거야. 누군가가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돌린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걸 뭐라 그래? 시험에서 만약에 어느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부정시험이라 그럽니다. 이게 선거판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논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다시 윤상현 소환하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선동이고 집단최면이다? 그 사람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검경합수본은 이재명 말 맞다나 수사권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 검경합수본은 자기들이 그 법을 만들어 통과시켰잖아요. 더 이상 수사를 하루도 시키면 안 돼요. 올 스톱. 그리고 모든 자료를 동결시킨 다음에 뭐 까보고 그래도 안 돼. 재검표니 뭐 이런 거 시켜도 안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수사 못하게 하고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렇죠. 근데 왜 불법 지금 그러니까 검경합수본에 의한 수사 자체가 불법인 겁니다. 그 법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불법 수사를 시키냐고. 빨리 합법적인 특검으로 보내야 된다. 근데 그 특검을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뽑아야죠. 그렇죠. 그게 네. 문제다. 반드시 야당이 추천하는,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특검이 돼야 되고요.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의를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